우리는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의 원인이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되고, 삼겹살을 먹으면 다음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고지혈증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하지만 위 증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단순하게 고혈압, 고지혈 자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처럼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이 생깁니다. 혈관이 노쇠하여 혈관벽이 얇아지면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염증 부위를 덮어서 감싸는데, 이 덩어리가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우리 뇌와 심장은 일정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아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선택을 합니다. 체내 에너지가 떨어지면 배가 고프고,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고, 기력이 떨어지면 고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되는 게 아니라 혈압을 높여야 해서 짜게 먹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염식을 해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신장에서 걸러낸 나트륨을 재흡수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도 유난히 짜고 매운 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약해진 신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트륨 섭취를 높이게 입맛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소금은 신장 기능을 돕는다고 합니다. 혈압을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혈관질환 사망률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알게 된 건 1960년대에 발표된 미국의 안센키즈 박사의 논문이 시작이었는데요. 사실 이 논문은 콜레스테롤의 섭취와 심혈관계 사망률이 관계가 없다는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설에 맞는 결과만 포함시켜서 논문을 발표해 식물성 지방이 더 좋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2016년에 밝혀졌죠. 그러면 우리는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위험 요인이 되는 이 혈관 질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의 원인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혈관 질환의 종류에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심장마비, 동맥류 등이 있고, 이 질환의 원인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비만 같은 생활습관과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식습관으로 야기되는 증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이나 고혈압은 위에서 얘기했으니 넘어가고, 당뇨, 고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고지혈이나 고혈압의 원인도 고혈당입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대사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혈당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요. 탄수화물을 자주 먹어 인슐린 분비를 자주 하게 되면 인슐린에 내성이 생겨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피가 끈적해지고 몸의 말초 조직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눈, 콩팥, 심장, 뇌, 신경 등의 만성 혈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로 당독소라고 부르는 최종 당화산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혈액 속의 혈당인 글루코스가 알부민 같은 단백질 성분과 결합해 만들어집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이를 치유하기 위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콜레스테롤이 염증과 엉겨붙어 혈관벽을 좁히고 혈류에 의해 떨어져 나가 피 속을 흐르는 혈전이 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겼다 나았다 하며 혈관벽이 붓고 딱딱해져서 동맥경화가 되어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때 고혈당이나 고지혈로 끈적해진 혈액은 막히고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기 위해 압력이 높아집니다. 고혈당은 가뜩이나 노화와 염증으로 약해진 혈관에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거의 모든 질환이 혈관과 세포의 염증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막기 위해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흰쌀밥을 주식으로 먹어왔던 만큼 밥 자체의 당 성분 정도는 우리 인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반찬과 모든 간식이 너무 달아지고 있어요. 특히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액상과당은 체내 흡수가 빨라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음료수나 간장, 소스에도 들어가 있어서 제품 성분을 살펴보고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소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졌습니다. 소금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선이나 젓갈,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술과 설탕, 식초로도 절이는데 우리 몸도 술과 설탕으로 절이면
사람마다 필요한 열량이 다르듯이 체내 환경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른 건 당연하겠죠?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권장하는데 소금은 그냥 내버려두고 덜 달게 먹기를 장려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성인병의 주요 원인은 혈관과 세포의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고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은 성인병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의 결과라는 것도 놀라웠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우리는 이제 건강을 위해 덜 달게 먹고 덜 자주 먹는 식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특히 상독소의 재료가 되는 과당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운동도 꼭 시작하셔서 성인병과 관계없는 건강한 신체 나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